그 투자의 범위가 되게 다양하신데 하시다가 해외 부동산도 투자를 하셨다 그죠? 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좀 재밌어요. 보통 뭐 이것저것 투자들을 제 주변에 많이들 하는데 해외까지 가서 투자한 사람이 비율이 좀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해외 부동산 투자, 물론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은지, 국내만 그냥 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는 이거는 그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투자만으로 내가 돈 벌고 싶다 이러면 굳이 해외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 하고 싶다.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해외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 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아는 형님이 뉴욕에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자기 딸이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이제 딸이랑 같이 가서 월세를 얻어주려고 그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샀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한테 거기 가서 살라 그랬고 그 딸이 이제 졸업하고 오면은 그걸 팔던가 아니면 월세를 받으면 되죠. 그러네. 네. 근데 그 형님은 이제 딸이 거기에 뉴욕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그 부동산을 딸이 관리해 줄 거 아니야. 이러면은 해도 되죠. 좋네요. 베스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연고가 있어야 돼. 아무 연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요새 사실 미국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제안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내 돈 벌려고 투자한다. 저는 그거는 말리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연고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그 대학교에 자기 딸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 또 하와이에 또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하와이에는 이제 그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 네. 호텔도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어. 그 미국 부동산 투자가 네.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미국 부동산 투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만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 얼바인에 가잖아요. 네. 한국 대치동 아줌마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와이 가잖아요. 네. 하와이에 월드빌리지라는 부자 동네가 있어요. 월드빌리지 가면은 또 여기 또 대치동에 있는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거기에 집을 사나요. 또 그런 커뮤니티가 좀 생기나요? 커뮤니티 같이 있어요. 시너지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이 타워팰리스 사는데 그 형님이 하와이의 워드빌리지에 집을 사요. 샀어요. 샀는데 가면은 타워팰리스 분들이 있어요. 그 해외에서 그렇게 만나면 되게 똘똘 뭉치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커도 인기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아, 재밌다. 네, 재밌어, 재밌어. 그런 게 있구나. 방금 질문하신 건 또 뭐였죠? 그러니까 혹시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이게 더 낫겠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 사고 싶어요. 그럼 네. 임장도 가야 되고 뭐 네, 매수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컨설팅 해주거나 이런 뭔가 그렇지. 인맥이나 이런 것도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 부동산 관련돼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특히 그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압구정, 대치동 그 아줌마들이 투자 좋아하시는 아줌마 그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다주택자 종부세 때문에 그죠.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미국 넘어가서 투자를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놀란 거야. 한국 아줌마들 넘어온다.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간다는 거는 뭐 세금적인 혜택이 있어서 간다고 보면 될까요? 한국을 그렇죠.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그 한국에 이제 상호명 부동산을 투자할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이제 좀 이제 그 부동산 규제가 풀렸지만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힘드니까 한국에 상가를 사야 되는데 한국 상가 사는 것보다는 미국 하와이에 미국 뉴욕에 그냥 주거용 부동산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는 거고 미국은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투자하면 돼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대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물어보신 게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 유튜브에 미국 부동산 치면은 너무 많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를 이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그렇고요. 우리가 미국 가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요. 네. 그럼 미국 사람한테 갈 거예요?
한국계 미국이라는 생각보다 그죠, 한국말 그죠. 하는 편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한국말로 블로그 유튜브를 다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와서 이 코엑스 머니쇼 같은 거 하면 마이크 잡고 설명해요. 책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만나요. 그분들 오시면은 또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니까 또 연이 돼서 저를 몇 번 만났어요. 제가 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영업하러 와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부동산들이 또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공부하고 배워서 가면 돼요. 임장 가죠, 미국으로. 임장 안 가도 돼요. 그분들이 그 카카오 이제 그 뭐죠 있잖아요. 그 화상통화. 화상통화로 집도 보여줘.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집도 안 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부동산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대출도 나오고. 근데 아예 안 가는 거는 그렇고, 가서 봐야죠.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부동산에 가는 이유가 양도세가 적었나요? 한국보다? 세금이 일단 취득세가 없어요, 미국은. 취득세가 없고. 미국은 취득세 자체가 없고, 그리고 양도세도, 그러니까 재산세는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택을 많이 샀다고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이런 거. 중과 이런 건 없어요. 없다. 규제가 없어요. 주택 하나하나 살 때마다 그냥 동일세율로 올라가니까 내가 되게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이 주택을 샀을 때 내가 계속 보유세를 얼마 내야 되는 건지, 재산세를. 그리고 양도세 유예도 가능하고요. 근데 세금에 대한 거는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이 헐나요. 그러니까 주택을 국내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또 문제가 한국 부동산만큼 미국 부동산이 많이 오르냐인데 원래는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권 때 한국에서 부동산 올랐다고 그렇게 규제를 해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도 많이 올랐었던 거고, 외국은 올라도 그렇게 규제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이제 많이 안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좀 올랐고요. 근데 세금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해도 오르는 거에 생각하면은 미국도 뭐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한국이 아무래도 그동안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투자를 해요. 그렇구나. 지금 미국 부동산은 워낙 그 유튜브 이런 거 치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찾아가면 어렵진 않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 그냥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질문 나왔던 게 이제 하와이를 간다. 그러면 이제 호텔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취향에 맞나요? 아마 호텔 말씀하신 거는 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 근데 그때 그 콘도 분양 그죠.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집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랑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거는 미국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콘도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싱글 하우스, 우리나라 단독 하우스가 좀 제일 흔한 주거 형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거는 콘도인데 이 콘도도 이제 분류가 있어요. 하이라이즈 콘도라 그래서 고층 콘도를 하이라이즈 콘도라 그러고, 또 보기에는 단독주택인데 콘도인 것들도 있어요. 디태치드 콘도, 어태치드 콘도, 그리고 우리나라 빌라 같은 것도 타운하우스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집의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인기 있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죠. 미국은 제일 인기 있는 게 싱글하우스예요. 그리고 콘도라고 해도 디태치드 콘도, 싱글하우스처럼 보이는 콘도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좀 보호가 되는 것들이 인기가 싱글하우스가 아까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같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있는 주거 형태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싱글하우스를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싱글하우스는 단독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꼬마 빌딩이랑 비슷해요. 꽤 커요, 미국 집들은. 굉장히 비싸다? 아니, 비싼 걸 떠나서 관리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집을 사는데 잔디 관리하고 원래 이런 거 말하는 건물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 내가 이주해서 뭐 이제 관리할 수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아주 진짜 믿을 만한 리얼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으면 몰라도 원격지에서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콘도가 날 수 있어요. 관리적인 차원에서. 콘도, 여기서 말하는 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예요. 콘도가 관리소가 잘 돼 있어요. 관리소에서 이 콘도를 관리를 해주고, 오히려 정원이 없는 게 더 편해요. 우리가 세 주기에는, 임대 주기에는. 그래서 하와이 콘도 같은 게 굉장히 인기 있고 투자할 만한 게, 뭐 관리소가 잘 돼 있으니까 관리소랑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손댈 게 없는 거죠. 뭐 미국 본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